죄송한데 저도 이미 자리 배정을 받았어요. 이거 다시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손흥민이 손에 쥔 티켓을 살짝 들어 보이며 행사장 입구에서 안내를 맡은 한 남자 직원을 바라봤다. 그의 어조는 최대한 부드럽게 들리려 했지만 목소리 끝에 미묘한 긴장감이 묻어났다. 주변에선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패션쇼를 보러 온 이들이 드레스와 수트를 차려입고 빛나는 조명 아래를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그러나 남자 직원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이 앞줄은 초대권이 있는 분들만 앉을 수 있음. 그런데 손님 티켓에는 뒤쪽 번호가 적혀 있는데요. 직원은 고개를 까딱이며 손흥민의 손에 든 티켓을 내려다봤다. 그의 표정에는 이미 왜 자꾸 문제를 만들지라는 불편함이 엿보였다. 손흥민은 당황스럽다는 듯 웃으며 다시 한번 티켓을 직원 쪽으로 내밀었다. 저도 분명 앞자리가 맞다고 들었는데요. 주최 측에서 특별 초대를 받았고. 혹시 착오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특별 초대라니 그런 안내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직원은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스태프에게 뭔가 신호를 보내려고 하듯 시선을 흘렸다. 이 행사는 이미 정해진 룰이 있음 함부로 앞자리에 앉으면 다른 분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젊은 여성 스태프가 조금 머뭇대다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저기 혹시 초대장이 있으신가요? 사전에 발급된 초대권이라든지. 손흥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이메일로 받은 초대장이 있어요. 그쪽에서 앞자리로 와 달라고 해서 일정까지 조정했는데.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어 이메일을 찾으려 했다. 잠시만요. 제가 메일을 보여드릴게요. 이 메일 내용을 보면. 그러나 남자 직원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다. 죄송하지만 여긴 굉장히 중요한 게스트들이 모이는 자리이니 혹시나 티켓에 오류가 있었더라도 전 여기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규칙이라면 당연히 존중합니 다만 주최 측에서 저한테 직접 부탁을 했습. 신인 디자이너 팀 서브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쪽 디자이너가 따로 초대장을 보냈는데 제가 그 팀을 응원하러 왔거든요. 남자 직원은 작게 콧방귀를 뀌었다. 신인 디자이너? 글쎄요, 여긴 유명인들, 패션업계 고위 관계자들, 스폰서들 자리가 우선입니 신인팀이 초대한 그냥 지인이라면 뒤쪽 자리에 앉으시는 게 맞아요. 그 말에 손흥민은 무언가 잘못 들은 듯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그냥 지인이라고요? 저는? 그냥 지인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섭외를 받았습. 그리고 제 이름을 혹시 모르시나요? 손님, 제 이름 좀 들어보세. 저는 김성도 팀장이고 오늘 보안과 입장 관리 총책임자입니 여기선 제 결정이 곧 규칙이에요. 주최 측이라 하더라도 절차는 지켜야 하거든요. 김 팀장은 조금 더 목소리를 높이며 옆에 서 있던 경호원에게 눈짓을 보냈다. 저분 지금 자리 문제로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잠시 뒤로 모셔가 주세요. 손흥민이 놀란 눈으로 경호원을 바라보았다. 소란을 피우고 있다뇨. 저는 조용히 설명을 부탁드렸을 뿐입니다. 그때 근처에서 웅성거리던 관객 몇 명이 흘끗 이쪽을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혹시 저 사람 TV에서 본 거 같은데? 그러게 축구선수 손흥민 닮지 않았어? 설마 직접 왔나? 이런 말들이 낮은 목소리로 오가며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는 조심스러운 움직임도 보였다. 하지만 김 팀장은 여전히 뻣뻣한 태도로 고개를 들었다. 이 패션쇼는 초호화 게스트들이 앉는 앞자리부터 순서대로 등급이 매겨져 있음. 아무리 이메일로 초대를 받았다 해도 정식으로 신분 확인이 안 되면 앉을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옆에 있던 여성 스태프가 난처한 표정으로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 저희도 모르게 시스템상 오류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혹시 자리 안내가 잘못됐더라도 우선 뒤쪽에 착석하시는 건 어떠세요? 공연이 곧 시작이라서. 손흥민은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부드럽게 말했다. 알겠습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응원해야 할 디자이너가 있고 제가 앞자리에서 사진이나 영상으로 그 디자이너의 작품을 널리 알리고자 왔어요. 게다가 주최 측과 분명 통화까지 했음 난처하시겠지만 실제로 제 자리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순간 주변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입구 근처에 서 있던 다른 스태프들이 다가오기 시작했고 관객들도 흥미를 느낀 듯 고개를 내밀었다. 일촉즉발의 상황처럼 분위기가 묘하게 조여들었다.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김 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자, 경호팀, 이분을 뒤쪽 좌석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말로 해도 안 통하는 것 같으니 행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움직이세요. 잠시만요. 갑자기 뒤쪽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다. 짙은 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둘러 다가오고 있었다. 김 팀장, 무슨 일입니까? 아, 박 대표님. 지금 이 손님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어서 앞자리 배정 때문에 소란이. 그 중년 남성 박 대표라 불린 이는 손흥민을 힐끗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다. 에어, 혹시 손흥민 선수 아니십니까? 제가 TV에서 자주 뵀는데 이건 정말 황당한 상황이네요, 김 팀장. 이분은 중요한 게스트임이 난처하게 해드리면 안 되죠. 김 팀장은 당황한 기색을 잠시 보였지만 이내 여전히 뻣뻣한 태도를 유지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저도 규정을 따르는 중이었고 저희 스폰서와 협찬사 관계자 자리를 지켜야 해서요. 아시다시피. 규정도 중요하지만 제가 미리 전달했잖아요. 오늘 행사에 손흥민 선수께서 오시면 VIP석 우선 배정하라고. 주최 측, 특히 신인 디자이너 팀이 엄청 기대하고 있다고 했고 박 대표가 조금 언성을 높였지만 곧 군중의 시선을 의식해 목소리를 낮추었다. 지금 다 보시잖아요.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문전박대하면 우리 쇼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김 팀장은 시선을 바닥에 두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대표님 말씀 이해합니. 하지만 그건 저한테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습. 게다가 앞자리는 이미 명단이 꽉 차 있어서. 손흥민은 여전히 어색하게 서 있던 경호원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일단 저는 물리적인 충돌을 원치 않습. 패션쇼를 즐기러 왔을 뿐이고요. 약속된 앞자리가 있다면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되고 혹시 정말 착오가 있다면 제가 자리를 양보해도 됩니. 하지만 이런 식으로 몰아내시려고 하는 건 옳지 않죠. 순간 관중 속에서 한 청년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을 들키자 김 팀장이 발끈했다. 촬영하지 마세요. 여기 공식적으로 허락되지 않은 촬영은 금지입니. 지금 상황을 오해하게 만드는 영상이라도 퍼지면 우리 이미지 타격이 심각해진다고요. 청년은 얼른 휴대폰을 내려놓았지만 이미 다른 관객 몇 명도 같은 생각을 했는지 슬쩍슬쩍 영상을 찍고 있었다. 소곤소곤한 대화가 퍼져나갔고 손흥민을 내쫓는다? 패션쇼에서 이런 일이?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같은 수근거림이 서서히 커져갔다. 박 대표는 급히 손흥민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 손 선수님. 저희 쪽에서 오해가 있었나 봅니. 사실 오늘 신인 디자이너 팀 서브레브가 큰 무대에 오르는 첫 행사라 무지개 컬렉션이라든지 다양한 사이즈 모델들을 기용하는 등 아주 혁신적인 기획을 했습. 손 선수님이 그 팀을 위해서 특별히 참석하신 거라고 들었어요. 안 그래도 손 선수님이 힘써 주시면 홍보 효과가 클 테니까요. 손흥민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네, 저는 평소에도 이런 다양성과 포용성에 관심이 많습. 축구계에서도 선수나 팬들을 차별 없이 대하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늘 생각해 왔고요. 그래서 이 디자이너 친구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맞춤 의류 라인을 만든다고 해서 꼭 돕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앞자리에 앉으셔야죠. 박 대표가 다시 한번 김 팀장을 째려봤다. 김 팀장, 지금이라도 자리를 조정하세. 당장 VIP석이나 게스트석에서 한 자리를 만들면 됩니다. 김 팀장은 볼멘 소리로 대꾸했다. 대표님, 이미 자리가 꽉 차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유명 패션 잡지 에디터와 대기업 협찬 부사장도 앞줄에 앉기로 되어 있고 그분들하고 협의하면 됩니. 손흥민 선수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축구 스타예요. 그리고 이번 쇼의 주제와 메시지에도 큰 힘을 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이미 주변 사람들은 숨죽인 차에 이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손흥민은 난처한 듯 미소를 지으면서도 더 이상 일이 커지는 걸 바라지 않는 눈치였다. 혹시 누가 불편해할 것 같으면 제가 뒤쪽에서도 볼 수 있어요. 앞좌석이 꼭 아니어도 되니까 저는 행사를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자 한 여성 관객이 작게 손을 들며 끼어들었다. 실례합니다만 제가 뒤쪽으로 옮길게요. 사실 저는 단지 친구 덕분에 이 앞줄에 앉게 되었는데 손흥민 선수께서 제대로 된 자리에 앉으시는 게 훨씬 이 행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떨어지자
곳곳에서 호응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저도 뒤로 가도 돼요. 사실 앞자리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맞아요. 손흥민 선수가 앞에서 보는 게 좋죠. 그는 이 패션쇼를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실 텐데. 점점 분위기가 호전되려 하자 김 팀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모두들 함부로 나서지 마세. 자리를 이리저리 바꾸면 시스템이 엉망이 됩니. 저희는 정해진 배정표가 있고 지켜야 할 우선순위가 있다고요. 하지만 이제 김 팀장의 목소리에 반박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아니, 여기저기서도 자리를 내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시스템을 위한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사람을 위한 시스템인가요? 한 관객이 삐딱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손흥민 선수가 여기 앉으면 일단 이 행사가 훨씬 주목받을 텐데 그게 운영진 입장에서도 좋은 거 아닌가요? 김 팀장은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제가 보안 책임자라고 했잖아요. 규정을 깬 전례가 생기면 다른 손님들도 다 다른 요구를 할 수 있음. 그걸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자 박 대표가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김 팀장, 이건 단순히 규칙 문제가 아닙니. 오늘 신인 디자이너의 쇼는 포용을 주제로 하고 그들이 추진하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패션을 메시지로 하는 특별 무대입니. 이미 SNS나 미디어에서도 주목하고 있고 손 선수님이 오신 이유도 바로 그 취지를 응원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이 초청 게스트를 강제로 내쫓듯 뒤로 밀어버리면 우리가 표방하는 포용이란 가치가 무색해진다고요. 한참을 듣고 있던 손흥민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규칙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만 이미 주최 측과 사전에 합의된 사항이 있었다면 그에 맞게 재확인만 해달라는 거죠. 제 입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패션쇼가 추구하는 가치가 훼손될까 두렵습니다. 그 사이 옆에서 또 다른 스태프가 달려와 김 팀장에게 속삭였다. 팀장님, 지금 SNS 라이브로 누군가가 이 상황을 중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해시태그로 손흥민 패션쇼 입장 거부 같은 게 돌고 있고 댓글이 엄청 달리고 있어요. 김 팀장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라이브 방송이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더 강하게 제지했어야 하는데. 그가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자 이미 여러 명이 스마트폰을 들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 곳곳에서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도 들렸다. 팀장님, 그 스태프는 간절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린 홍보에 큰 타격을 입을 겁니. 손님들이 불친절하다고 난리도 날 거고 포용성 패션쇼라고 홍보했는데 실상은 차별하는 행사라는 식으로 퍼질 수도 있어요. 그제야 김 팀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손흥민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선수님, 정말 죄송합니. 제가 좀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습. 사실 행사 초반부터 이미 여러 명이 앞자리를 요구해서 혼선이 컸거든요. 제게 주어진 권한은 이 복잡한 상황을 정리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게 하는 건데 거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 예의를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이전보다 한결 누그러져 있었다. 주변 관객들도 이 대화를 숨죽여 지켜보았다. 손흥민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저도 이해합니. 다만 제가 특별히 앞자리 배정을 요구했다기보다는 원래 약속되어 있던 일임니. 저는 이 쇼가 성공했으면 좋겠고 더 많은 사람이 이 컬렉션을 알고 또 이런 포용성 있는 패션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제게 정말 자리가 없다면 그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애초부터 의도했던 배정이 있었다면 불필요한 오해 없이 실행됐으면 해서요. 박 대표가 김 팀장을 타이르듯 말했다. 이제 알겠죠? 절차가 꼬여서 그렇지 애초에 예약된 자리가 있었다면 제대로 자리 안내를 했어야 합니. 손 선수님은 불평이 아니라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하신 것뿐이에요. 그때 근처에서 소곤대던 이들 중 한 명이 고개를 든 채로 외쳤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밀어내려고 한 건가요? 혹시 손흥민 선수를 몰라본 건가요? 아님 다른 이유라도 있나요? 김 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변명을 시도했다. 제가 패션업계 쪽만 오래 있다 보니 축구 선수나 대중문화 쪽 인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어요. 죄송하게도 손 선수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고 정말 중요한 후원사 임원들이 많아서 그분들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이 컸거든요. 손흥민은 고개를 저으며 웃음기 없는 미소를 지었다. 제 신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면 오해는 풀면 됩니. 제가 바라는 건
어떤 사람이든 유명하든 아니든 약속된 권리를 존중받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해요. 이건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해당될 테니까요. 점차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원래 예약이 되어 있었다면 그냥 그대로 안내하면 되는 거고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잖아요. 사실 다른 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이야기하니까 훨씬 공감이 가네요. 그러자 여성 스태프가 다시 스마트폰을 살펴보더니 작게 외쳤다. 오, 주최 측 메일을 다시 찾아봤는데 여기 VIP 초청 명단에 손흥민 선수님 이름이 적혀 있네요. 확실히 초대장에 이름이 있어요. 정말 우리 측 시스템 실수였어요. 보세요. 손흥민 스페셜 게스트 for 서브레버라고. 아이치 이거 제가 김 팀장님께도 전달했어야 했는데 놓쳤나 봐요. 김 팀장은 얼굴이 빨개지며 그래요? 이런. 제가 이메일을 끝까지 읽지 못했나 봅니 다 제 불찰이네요. 초대권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제가 몰라봤습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다. 주변에 있던 방청객 몇 명이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잘 해결되는 것 같네. 그래도 이제 자리를 찾을 수 있으니까 다행이다. 와, 오늘 쇼가 정말 재밌겠는데. 손흥민은 미소를 살짝 보이며 한 걸음 물러섰다.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 저도 여기 와서 여러모로 당황했지만 결국 서로 대화로 풀 수 있다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괜히 소란을 일으킨 것 같아 죄송합니다. 김 팀장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아닙니 사실 잘못은 우리 쪽에 있었고 무엇보다 제가 그간 이런 행사에서의 고정관념 때문에 앞줄은 업계 사람만이라는 식으로 생각해왔던 것 같습. 손님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오셨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간과한 제 불찰입니다. 이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여성 스태프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안내를 시작했다. 앞자리 중에서도 특별히 디자이너가 원하던 VIP 존이 따로 있으니 거기로 들어가 주세. 같이 사진도 찍고 행사가 끝나면 뒤풀이에도 참여하실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손흥민은 네, 그럼 부탁드립니다. 하고 뒤따르려 했으나 문득 주변을 돌아봤다. 아까 자신에게 자리를 양보하겠다던 관객이 아직도 서 있었기 때문이다. 아, 아까 저한테 자리를 양보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 혹시 자리 문제로 불편함 없으세요? 그 관객은 환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저도 이 쇼가 포용을 강조한다기에 처음부터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거든요. 모든 사람이 조금씩 배려하면 그것만큼 멋진 일이 없죠. 손흥민 선수님이 앉으시면 훨씬 의미가 클 테니까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손흥민은 살짝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는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기대감, 그리고 어느 정도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단상 주변은 화려한 조명과 음악으로 가득 찼고 무대 뒤편에선 메이크업을 마친 모델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비쳤다. 각양각색의 체형과 피부색을 지닌 모델들이라 쇼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독특하고 활기찬 분위기가 흘렀다. VIP 존 바로 옆에 앉게 된 손흥민은 의자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주변을 살폈다. 그가 의자에 앉자 주위 사람들 몇 명이 말을 걸었다. 손 선수님 정말 반갑스 패션쇼엔 자주 오시지 않잖아요. 오늘 특별히 서브레브 팀을 위해 오셨다는 거 들었어요. 정말 멋지네요. 그는 일일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네고 신인 디자이너들을 응원하기 위해 왔다는 점을 다시 언급했다. 한편 뒤쪽에서 김 팀장이 여전히 표정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서서 스태프들에게 여러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지금 당장 안내 책자 다시 확인해. 명단에 누락된 다른 손님이 있는지 전부 체크해봐. 아까처럼 실수하면 곤란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들릴 정도로 크지만 그 안엔 조급함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박 대표가 다가와 그를 달랬다. 김 팀장, 오늘 일은 큰 교훈이 될 거예요.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합니. 특히 우리 쇼가 주창하는 포용은 구호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잖아요. 김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표님. 저도 많이 배웠습. 손 선수님이 단순히 셀럽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몸소 실천하려고 참여한 분이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시각 무대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더니 쇼의 오프닝 음악이 울려 퍼졌다.
진행 스태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렸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브레브 팀의 컬렉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 다양한 체형, 배경, 나이, 성별을 아우르는 이번 무대는 그 설명이 이어지는 와중에 손흥민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무대를 응시했다. 화려한 조명 속에서 모델들이 나와 그들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뽐냈고 객석에선 경탄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다양한 라인업과 커다란 사이즈부터 소형 사이즈까지, 그리고 장애가 있는 모델, 중년 모델까지 모두 조화롭게 어우러졌다. 쇼의 메시지가 강렬하게 느껴졌다. 그러자 한쪽에서 카메라를 들고 서 있던 기자가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손 선수님, 안녕하세요? 혹시 잠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오늘 이 패션쇼에 참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간단하게라면요. 저는 축구 선수로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지만 특히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문화에 관심이 많습. 오늘 이 쇼가 바로 그 포용성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 쇼를 보고 희망을 느끼셨으면 해서 왔습니다. 그럼 앞서 입장하실 때 있었던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이었나요? 기자가 은근히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손흥민은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아, 그건 단순한 착오였습. 행사 측에서 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워낙 바쁜 일정과 복잡한 명단이 엇갈려서요.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 그리고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면 서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감사합니. 이 멋진 메시지 기사로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다른 쪽 게스트들을 취재하러 떠났다. 무대 위에 선 한 모델이 휠체어를 타고 나오며 관객들에게 환한 미소를 보냈다. 객석에서 한껏 환호성이 터졌고 손흥민 역시 박수를 치며 감탄했다. 쇼가 점차 클라이맥스로 치달을 때 디자이너인 수아가 마지막으로 모델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인사를 하며 눈물을 글썽겼다. 와, 저분이 바로 서브레브의 수아 디자이너인가요? 옆에 앉아있던 한 관객이 속삭이듯 물었다. 손흥민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분이죠. 장난이 아니네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포용적인 패션을 이렇게 실현해내다니 대단합니다. 마지막 피날레가 끝나자 장내는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수아가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인사를 전했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수아입니. 오늘 이 무대를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힘써 주셨고 무엇보다 모든 몸은 아름답다라는 메시지를 패션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했습.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입니. 특히 오늘 귀한 걸음을 해주신 손흥민 선수께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 감사합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곧장 VIP 존에 앉아 있는 손흥민을 비추었다. 그는 쑥스러운 듯 손을 흔들어 보였다. 그 순간 관객들은 모두 박수와 함성을 내질렀다. 모두가 그를 향해 핸드폰을 들어 촬영하고 수아도 감격에 겨워 몇 번이나 고개 숙여 인사했다. 쇼가 끝난 뒤 객석 조명이 켜지면서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손흥민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부탁했다. 그는 일일이 웃으며 대응했지만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듯 주위를 살폈다. 그러다 한쪽 구석에서 여전히 어두운 얼굴로 서 있던 김 팀장을 발견했다. 손흥민은 간단한 사진 촬영을 마치고 거기로 직접 걸어갔다. 김 팀장님. 김 팀장은 살짝 긴장한 눈빛으로 허리를 숙였다. 아, 손 선수님. 죄송하단 말 외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야말로 오늘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 팀장님은 행사 전체를 운영하시느라 워낙 바쁘셨을 테니 그런 착오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앞으로는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아까 그 순간엔 저도 당황했지만 다른 누구라도 같은 상황이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김 팀장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네. 제가 너무 규정에만 얽매였고 이 쇼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 사실 이 컬렉션이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의미를 담은 건데 정작 저는 앞자리에 누가 앉을 수 있는지를 그저 신분이나 업계 영향력으로만 판단했어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 잘못을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오늘 일은 저한테도 배움이 됐어요.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오해가 쉽게 생긴다는 걸 다시 느꼈거든요. 그들을 지켜보던 박 대표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손 선수님, 행사 끝나고 뒤풀이가 준비되어 있는데 혹시 참석하실 시간 괜찮으신가요? 서브레브 팀도 간단한 인터뷰나 사진 촬영을 원하고 있어요. 아마 언론 쪽에서도 오늘 사건이 이슈가 돼서 손 선수님 인터뷰를 더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참석하려고 합니. 다만 너무 길어지면 제가 또 내일 일정이 있어서 짧게라도 디자이너 분들과 인사하고 싶네요. 손흥민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김 팀장은 다시 한번 깊이 머리를 숙였다. 손 선수님 죄송하고 감사합니. 그리고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 때문에 불쾌하셨을 텐데 행사 중이라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손흥민은 손사래를 쳤다. 괜찮습, 이미 사과받았습. 저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느낀 점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제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쇼나 이벤트에서 손님을 대하실 때 더 따뜻한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김 팀장은 쉽게 마음을 놓지 못했다. 제가 실수한 건 분명하고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편해지고 쇼 진행에도 잡음이 생겼습. 혹시 손 선수님이 저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런 포용성,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잘 체감하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음, 손흥민은 살짝 생각에 잠겼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축구계에서 느낀 걸 말씀드리면 팀 안에서 차별이 생기거나 특정 선수를 무시하면 결국 그 팀 전체가 무너집니. 모두가 자기 역할을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좋은 경기력이 나오거든요. 패션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디자이너부터 모델, 스태프, 그리고 관객까지 모두가 존중받으면 그 쇼는 진정한 포용의 무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에 김 팀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 알겠습. 앞으로는 저도 그 부분을 잊지 않겠습. 매뉴얼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죠. 그리고 오늘 일로 제가 공식적인 장치도 마련해 보겠습. 예를 들어 중요한 초대 손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또 혹시 일반 관객이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요. 그동안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주변 스태프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의 뜻을 표했다. 그중 한 스태프가 말했다. 네, 사실 평소에도 앞줄은 특별한 사람만 일하는 고정관념이 저희 내부에 있었어요. 그걸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패션쇼를 즐길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자주 놓쳤죠. 박 대표 역시 거들었다. 좋아요. 오늘 이를 계기로 시스템 자체를 개선합시다. 손님이 유명인이든 아니든 초대받았다면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게. 그리고 우리 쇼가 추구하는 포용의 가치를 더 확고히 하는 기회로 삼으면 되겠네요. 손흥민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김 팀장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렇게 끝맺음이 좋네요. 저도 오늘 쇼를 정말 잘 봤습. 기대 이상으로 멋졌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손 선수님, 감사합니.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김 팀장이 정중하게 허리 숙여 인사를 건넸다. 저도 감사합니. 그리고 포용성 패션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손흥민은 김 팀장을 향해 가볍게 미소 짓고 바로 근처를 둘러보며 수아를 찾았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디자이너 수아가 이미 인터뷰를 마치고 숨을 고르듯 서 있었다. 손흥민은 자리를 옮겨 수에게 다가갔다. 축하드립니다, 수아 씨. 첫 무대라고 들었는데 정말 큰 성공이네요. 수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해요, 손 선수님. 여기 와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솔직히 오늘 큰 힘이 됐습. 사실 처음엔 정말 손 선수님이 와주실까 반신반의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고 또 저희 메시지를 직접 홍보해 주시니 덕분에 꿈만 같아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런 포용성 있는 패션. 정말 놀랍습. 제가 축구를 통해 배운 거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각자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패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런 쇼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수아는 감격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인클루시브 라인을 만들 예정이에요. 장애가 있는 분들이나 노인분들
혹은 임산부들, 그리고 사이즈 때문에 자신감을 잃었던 분들, 모두 입을 수 있는 옷을 디자인하고 싶거든요.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때 스태프가 다가와 수아님, 손선수님, 저희 뒤풀이가 10분 뒤에 옥상 라운지에서 시작됩니. 혹시 둘 다 참석하셔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 협찬사나 VIP 게스트들도 간단히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하고 안내했다. 물론이죠. 저도 참석할게요. 수아가 환하게 웃었다. 저도 잠깐이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이 김 팀장과 몇몇 스태프들은 이미 부랴부랴 뒤풀이 장소로 이동해 테이블과 음료, 스낵 등을 세팅하느라 분주했다. 관객들도 삼삼오오 떠나거나 좀 더 내부를 구경하며 여운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라운지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흥민은 몇몇 관객과 스쳐 지나가며 간단한 대화를 나눴다. 손 선수님, 오늘 일은 정말 멋있었어요. 아까 자초지종 다 지켜봤는데 역시 진짜 스타는 다르네요. 앞으로도 이런 사회적 메시지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는 감사하다고 짧게 답하면서 은근히 쑥스러워했다. 옥상 라운지에 오르자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다. DJ가 가벼운 음악을 틀어놓았고 몇몇 인터뷰 세션을 위해 카메라와 조명이 세팅되어 있었다. 이미 기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스폰서 관계자들도 네트워킹에 열중하는 듯 보였다. 손 선수님, 이쪽으로 잠깐만 와주세요. 한 언론 기자가 손짓하며 불렀다. 그는 조용히 걸어가서 마이크 앞에 섰다. 네, 말씀하세요. 기자가 바삐 질문을 던졌다. 오늘 행사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리고 처음에 입장 문제로 불미스러운 상황도 있었다는데 그건 어떻게 정리됐는지 궁금합니다. 손흥민은 차분히 대답했다. 일단 쇼 자체는 정말 훌륭했습. 다양한 모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면서 패션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가를 다시 느꼈어요. 입장 문제는 단순한 소통 오류였고 이미 행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주셨습. 이 쇼가 포용을 내세우는 만큼 결국 대화로 해결됐고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 다른 기자가 물었다. 그럼 이와 같은 포용성 패션이 축구계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물론이라고 생각해요. 손흥민이 즉답했다. 축구도 성별, 인종, 나이 상관없이 전 세계인이 즐기는 스포츠잖아요. 옷을 입는 행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 모든 사람이 자신의 스타일과 개성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거기에 제약이 없어야 하죠. 오늘의 쇼가 그런 미래를 제시했다는 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기자들은 메모를 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했다. 감사함니 충분히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인터뷰가 끝나자 협찬사 부사장이라는 인물이 다가왔다. 손 선수 반갑습. 저는 이번 쇼의 메인 협찬을 한 대기업 패션 부문을 맡고 있는 박준상 부사장님이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사실 저희 회사도 앞으로 포용성 패션 라인을 좀 더 확대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손흥민이 공손히 인사를 건넸다. 혹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서브레브 팀과 콜라보를 진행하게 되면 손 선수님께서도 홍보 모델로 참여하시는 걸 고려해 보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물론 정식 제안서는 나중에 드리겠지만요. 손흥민은 놀란 듯 잠시 생각하더니 싱긋 웃었다. 저야 영광이죠. 먼저 디자이너 수아와 충분히 협의해 보시고 실제로 이 프로젝트가 포용성이라는 가치를 잘 살릴 수 있다면 저도 기쁘게 함께하겠습니다. 부사장은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정말 감사합니. 오늘 쇼가 끝나고 나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대화를 마치자 수아가 다가와 두 사람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부사장님 와주셨군요. 오늘 어땠나요? 부사장은 엄지손가락을 치켰으며 최고였어요. 모델들 구성부터 옷의 실루엣, 컬러까지 모두 인상적이었습. 제가 평소에는 이런 포용성, 다양성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을 계기로 많이 배웠어요. 하고 칭찬했다. 감사합니. 협업 얘기는 천천히 진행해도 되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때 뒤편에서 김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뒤풀이에 참여한 스태프와 관객들을 향해 작게 스피커로 안내를 하고 있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그리고 아까 입장 문제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손님들, 특히 손흥민 선수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 저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모든 분이 존중받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규정과 안내 시스템을 재정비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 김 팀장이 이어서 말했다. 또한 서브레브 팀의 취지에 걸맞게 관객 중 특정 직책이나 신분을 기준으로 자리를 구분하는 기존 방식을 개선하겠습. 다음 쇼부터는 선착순과 미리 지정된 VIP, 그리고 특별히 의도가 있는 초대 인원에 대한 안내를 명확히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한층 더 커졌다. 잘 생각하셨네요. 이게 바로 포용적 패션쇼에 어울리는 변화죠.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수군거렸고 손흥민은 그 광경을 보며 약간의 미소를 지었다. 손 선수님 들어보셨죠? 박 대표가 옆구리를 슬쩍 치며 미소 지었다. 우리도 이제 진짜 포용의 의미를 실천하게 될 겁니. 오늘 일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개선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본의 아니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셈이네요. 손흥민이 농담처럼 말하며 웃었고 주위에서도 웃음이 터져 나왔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분위기는 점점 편해졌다. 다양한 인물들이 섞여 대화를 나누고 디자이너와 모델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오늘 쇼가 어땠는지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박수도 끊이지 않았고 SNS에 올라온 라이브 영상에 대한 이야기도 중간중간 흘러나왔다. 손흥민 선수님이 직접 차별적인 상황에 부딪히는 영상이 돌았다는데 지금은 사태가 반전되었다고 하네요. 거의 실시간으로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 역시 손흥민이라는 반응이 압도적이라고요. 한 스태프가 휴대폰을 확인하며 말했다. 손흥민은 머쓱해하면서도 조금은 안도했다. 다행이네요. 혹시라도 패션쇼 전체가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될까 걱정했거든요. 다 정정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저희도 계속 상황을 체크하고 있죠. 박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다. 소셜미디어에선 이 사건이 오히려 쇼의 진짜 의의를 보여줬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잘 해결돼서 사람들이 이 쇼가 진짜 포용을 실천하네 라고 느끼게 된 거죠. 이 스태프들 사이에서 한 명이 손을 들더니 그나저나 손 선수님, 혹시 다음에도 이런 포용 패션이나 사회적 이슈가 있는 행사에 참여하실 생각 있으세요? 하고 물었다. 그럼요, 스케줄이 되는 한 많이 참여하고 싶어요. 제가 축구 선수로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일 수 있지만 이런 자리에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죠. 와, 정말 멋집니다. 곳곳에서 작은 환호가 터져 나왔고 뒤이은 대화는 자연스레 확장되었다. 사람들은 앞으로의 협업, 스폰서십,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패션의 결합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금 뒤 김 팀장이 테이블 하나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손흥민은 다가가 살짝 자리를 청했다. 괜찮으시면 잠깐 앉아도 될까요? 물론이죠. 김 팀장이 급히 자리를 정돈하며 대답했다. 오늘 굉장히 피곤하시겠어요? 이벤트 진행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으니. 손흥민이 웃으며 말을 건넸다. 솔직히 그렇긴 합니다. 김 팀장은 멋쩍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은 좀 개운해요. 늘 행사를 진행할 때 스폰서나 임원, 협찬사 VIP를 우선시하는 관행이 너무 깊게 배어 있거든요. 저부터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오늘 손 선수님 보면서 그게 잘못된 관행일 수 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누가 잘못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문화 행사라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요? 손흥민은 차분히 말을 이었다. 어떤 분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줄 때는 그분이 왜 이 쇼에 필요한 인물인지,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후원이나 협찬도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도 이런 행사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맞아요. 저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정말 반성하게 됩니다. 김 팀장은 뭔가 결심한 듯 고개를 곧게 들었다. 저 앞으로 공식적으로 인클루시브 패션쇼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볼까 해요.
저희 조직 내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도 추가하고 내부 교육도 하고 다음번 행사 때는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말이죠. 손흥민은 기쁜 표정으로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시네요. 뭔가 구체적인 매뉴얼이 생기면 다른 패션쇼나 문화 행사에도 공유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죠. 네, 꼭 그렇게 해보겠습. 제가 오늘 크게 깨달았으니까요. 김 팀장은 환하게 웃으며 약간의 자신감을 되찾은 듯 보였다. 뒤풀이 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하고 유쾌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수아와 모델들은 간단히 맥주를 나누며 서로 축하를 건넸고 협찬사 측 인사들도 이번처럼 의미 있는 행사를 더 확대하자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사람들이 모여 서로 명함을 주고받는 사이 손흥민은 조용히 한쪽에 앉아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한 패션 잡지 에디터가 그에게 다가왔다. 손 선수님, 간단하게라도 잡지 인터뷰 가능할까요? 물론 오늘 쇼에 대한 이야기와 포용 패션에 관한 생각을 나누고 싶어서요. 아, 네. 제가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요. 손흥민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답했다. 에디터가 녹음기를 준비하며 물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다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라면 아마 마지막 피날레 때 휠체어 모델이 나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다른 모델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무대 중앙에 섰을 때, 아, 이게 진정한 패션이구나 라고 느꼈습. 경계를 허물고 몸의 다양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무대. 또 옷이 그 사람을 돋보이게 만드는 순간이었어요. 멋진 말씀 감사합니. 그럼 혹시 오늘 초반에 있었던 입장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히 행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진 않았을까요? 손흥민은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불미스러운 점도 있었지만 결국 대화를 통해 해결됐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이 포용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오히려 행사의 가치를 더 돋보이게 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 물론 처음부터 문제가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는 것도 큰 발전이니까요. 에디터가 흐뭇하게 웃었다. 네,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 기사에 잘 반영하겠습. 손 선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 이 잡지를 보는 독자들도 용기를 많이 얻을 것 같아요. 인터뷰를 마친 뒤 손흥민은 살짝 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했다. 이제 슬슬 가봐야 할 것 같네요. 내일 아침 일찍 팀 훈련이 잡혀 있어서요. 그러자 박 대표가 다가와 벌써 가시나요? 아쉽네요. 그래도 빠른 일정이 있다면 어쩔 수 없죠. 오늘 와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 덕분에 쇼가 훨씬 빛났어요. 하고 손을 내밀었다. 저야말로 감사드립니. 멋진 쇼였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식의 행사가 더 많아지길 바랍니. 모두가 존중받고 다양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무대가 늘어나면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겠죠. 손흥민이 꽉 잡은 손을 흔들었다. 김 팀장 역시 한 걸음 다가와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손 선수님, 제가 또 사과와 감사를 드립니. 그리고 잊지 않겠습. 다음번엔 꼭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고마워요 부디. 이 쇼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 그리고 다음번 행사 때는 좀 더 부드럽게 진행되겠죠. 손흥민이 장난스럽게 미소 지었다. 김 팀장은 씁쓸하게 웃으면서도 분명한 결심이 선 표정이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 오늘 일 덕분에 저도 많이 성장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수아가 달려와 간단한 선물을 내밀었다. 손 선수님, 이건 저희가 개발 중인 티셔츠 샘플이에요. 포용과 다양성을 상징하는 작은 그래픽을 넣었는데 아직 시중에 나오진 않았어요. 혹시 마음에 드시면 나중에 정식 출시할 때 같이 협업하시면 어떨지. 작은 제안이에요. 손흥민은 선물을 받아들고 티셔츠를 펴봤다. 심플한 디자인이지만 소매 부분에 무지갯빛 로고와 한글로 함께라는 단어가 돋보였다. 정말 좋네요. 꼭 입어볼게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이 프로젝트 홍보에 도움을 드릴 수도 있겠어요. 수아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살짝 눈물을 보였다. 오늘 정말 최고의 날이에요. 감사합니다. 꼭 연락드릴게요.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손흥민은 라운지를 나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문이 닫히기 전 그는 사람들에게 작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약간의 긴장감이 풀리는 듯 가슴 깊은 곳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후, 그래도 무사히 해결되었군.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는 이어 스마트폰을 꺼내 쏟아지는 메시지 알림을 확인했다. 에이전트에게서도 인터넷이 시끄러운 것 같아. 괜찮아? 라는 문자가 와 있었다. 손흥민은 짧게 답장했다. 응, 문제 해결됐어.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된 것 같아.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밖은 이미 밤 공기가 선선하게 퍼져 있었다. 건물 앞에서는 벌써 기자 몇 명이 모습을 보였지만 아까처럼 과하게 몰려드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던 한 기자가 손 선수님, 잠시 더 질문 하고 다가오려 하자 행사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제지하며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입니 문의가 있으시면 사무국 쪽으로 부탁드립니다. 라고 정중히 안내했다. 손흥민은 기자를 향해 깍듯이 목례하고 나서 차로 걸어갔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고 그는 간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하고 인사를 건넸다 채 올라타자 한껏 흥분됐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오늘 꽤 파란만장하네.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조명이 화려한 빌딩, 행사장 앞을 배회하는 몇몇 패션쇼 관객들, 그리고 도심을 가득 메운 밤에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그래도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야. 며칠 후 인터넷과 SNS에는 손흥민 패션쇼에서 포용을 외치다 라는 기사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중에는 행사 초반에 일어난 입장 문제도 담겨 있었지만 더 큰 비중으로 다뤄진 것은 결국 대화와 이해로 해결되어 패션쇼의 메시지를 더욱 빛나게 했다라는 내용이었다. 수아의 서브레브. 브랜드는 갑자기 주목받았고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여러 사람이 포용성 패션이라는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김 팀장 역시 별도로 인터뷰를 하며 처음엔 제가 규정만 강조하고 손님을 제대로 대하지 못했지만 이번 기회에 크게 배웠다. 앞으로는 매뉴얼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편견 없이 대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내부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차별 포용성에 관한 세미나도 기획 중이었다. 수아는 새로운 라인업을 발표하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디자인을 선보이기 위해 온라인 판매망을 확대했고 몇몇 모델과 함께 캠페인 영상을 준비했다. 손흥민이 깜짝으로 참여해 함께 그리고 다양하게 라는 짧은 멘트를 남기는 티저 영상도 SNS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그리고 어느 날 김 팀장은 손흥민에게 정중히 메시지를 보냈다. 손 선수님, 저 김성도 팀장입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준비 중인 인클루시브 패션쇼 운영 매뉴얼을 초안으로 작성했습. 혹시 시간 되실 때 검토 부탁드려도 될까요? 의견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 부디 도와주세요. 그 메시지를 본 손흥민은 미소를 짓고 답장했다. 안녕하세요, 김 팀장님. 꼭 보내주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기꺼이 피드백 드리겠습. 계속 좋은 변화 만들어 가봅시다. 그날 저녁, 손흥민은 훈련을 마치고 숙소에서 잠시 쉬고 있었다 문득. 며칠 전에 그 소란스러웠던 패션쇼 현장이 떠올랐다. 그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렀다면 어땠을까 다행히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사과도 받고 상황을 개선하려는 마음들을 확인했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구나. 그는 조용히 창밖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혼잣말로 읊조렸다. 앞으로도 누군가는 또 이런 일을 겪겠지만 한 번이라도 더 서로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면 세상은 조금씩 바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이라도 계속해보자. 폰 화면을 켠 채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SNS에 글 하나를 올렸다. 간단한 한 문장이었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그 다름이 모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 함께 CCCO 포용, 한다 서로를 위한 한 걸음. 몇 분 지나지 않아 좋아요와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 글을 공유하며 최근 패션쇼에서 일어났던 일과 연관지어 감탄과 지지를 표했다. 어떤 이는 나도 이런 포용적인 패션을 시도해보고 싶다라고 썼고 또 어떤 이는 축구 스타 손흥민이 이렇게 앞장서줘서 고맙다라는 반응을 남겼다. 손흥민은 그걸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사람들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고무시켰다.
그리고 다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포용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자. 패션이든 스포츠든 결국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다음 날 아침, 그는 훈련을 위해 일찍 일어났다. 스케줄이 빡빡했지만 어느새 기분은 훨씬 가벼워져 있었다. 문득 수아가 선물로 준 티셔츠가 떠올라 가방에서 꺼내 들었다. 깔끔한 흰색 티셔츠에 무지개 로고와 함께라는 글자가 새겨진 그 디자인. 오늘은 이걸 입고 나가볼까? 그는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 앞에서 한 번씩 웃어 보였다. 밖으로 나가자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어쩐지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패션쇼. 그 속에서 일어난 작은 갈등과 큰 화해, 그리고 앞으로 이뤄낼 수많은 변화들. 오늘도 세상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손흥민은 자신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 나간다. 함께라면 더 멀리 갈 수 있으니까. 그는 조용히 그렇게 중얼거리며 운동장으로 발을 내디뎠다.